ISNC SCI 쉽게 이해하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내용은 감각 및 운동 평가 후에 점수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리고 기록된 점수로 센소리 레벨과 모토 레벨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신경학적인 손상 레벨인 NLI를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짧은 시간 안에 ISNC SCI 평가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 영상이기 때문에 감각 평가나 운동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평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개 영상을 보시고 아시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평가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또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각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평가는 필수적인 요소와 선택적인 요소로 나뉩니다. 선택적인 요소는 임상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평가의 점수나 범위, 분류 등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평가는 28개의 키 센소리 포인트에 진행되며 각각의 센소리 포인트는 S4, 5를 제외하고 뼈의 해부학적 구조물 위치에 있습니다. 평가는 라이트 터치나 핀프릭 테스트 중 하나를 먼저 실시하고요. 정상 감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환자의 볼에 감각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얼굴로부터 정상 감각을 얻을 수 없다면 스코어는 모든 피부 분절에서 NT 등급을 받게 됩니다. 환자의 볼에서 정상 감각을 얻었다면 C2부터 S4, 5까지 꼬리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만약 화상이나 상처로 인한 소독 부위, 절단과 같은 경우 해당 키 센소리 포인트의 평가가 불가능하게 되면 대체 피부 분절의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코멘트 박스에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소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키 센소리 포인트에 대한 랜드마크 위치가 나타나 있는 감각 평가 가이드북입니다. 라이트 터치 평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봉이나 솜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점수 척도를 보면 0점은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기록하게 되고요. 1점은 감각을 구분하지만 얼굴 감각과 다르게 느낄 때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점은 감각을 정확하게 구분하며 얼굴 감각과 같게 느낄 때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NT 등급은 얼굴로부터 정상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키 센서리 포인트의 평가가 불가능해서 대체 부위의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대체 부위도 없는 경우 기록하게 됩니다. 핀프릭 테스트는 샤프앤덜 테스트라고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5핀의 뾰족한 부분과 뭉툭한 부분을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점수 척도는 마찬가지로 0점에서 2점까지 3점 척도이고요. 0점은 뾰족한 감각과 뭉툭한 감각을 구분하지 못할 때 기록하게 되고, 1점은 뾰족한 감각과 뭉툭한 감각을 정확하게 구분하지만 얼굴 감각과 다르게 느낄 때 기록하게 됩니다. 2점은 뾰족한 감각과 뭉툭한 감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얼굴 감각과 같은 느낌일 때 기록하게 됩니다. NT 등급은 라이트 터치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라이트 터치와 핀프릭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아래 부분에 합산 점수를 기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 NT 등급을 받은 분절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점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운동평가도 마찬가지로 신경학적인 손상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옵셔널 머슬 테스트가 있지만 이 부분도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운동평가는 키 머슬의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상지 좌우에 10개, 그리고 하지 좌우에 10개 해서 총 20개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협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운동평가 가이드북이며 평가자는 가이드북을 보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운동평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MMT 방법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파인 포지션에서만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체 자세가 강직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요소는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MMT처럼 푸어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T와 O 별표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NT는 신뢰할 수 있는 머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기록하게 되고, O 별표는 척수 손상에 의한 근위축이 아닌 상황에서 통증이나 미사용으로 인한 근력 약화가 보이는 경우, 근육이 정상적으로 신경 지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자의 해석하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력 약화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코멘트 박스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키머슬은 축성 골격을 제외하고 상지와 하지에만 있는 이유는 이러한 축성 골격들은 따로 개별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모터 레벨을 구할 때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시아 협회에서 키머슬을 선택할 때 4가지 기준을 두고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중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각각의 키머슬들은 대표하는 척수 분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보우 플렉서는 C5가 대표하는 척수 분절이 되고요. 리스트 익스텐서는 C6가 대표하는 척수 분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키머슬들이 적어도 2개 이상의 척수 분절로부터 신경 지배를 받고 있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CI C5 손상 환자인 경우에 엘보 플렉서는 C5로부터 신경 지배를 받고 있지만 C6로부터 신경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C6가 손상을 받고 있어서 엘보 플렉서의 근력 등급은 5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척수 분절이 신경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페어 그레이드 3점 이상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환자의 엘보 플렉서 근력 등급은 3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C7 척수 손상 환자인 경우 엘보우 익스텐서는 C7으로부터 신경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점 이상의 근력 등급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8은 손상을 받아서 C8으로부터 신경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C7 환자는 C6나 C5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키머슬들은 모두 정상적인 5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운동평가는 전통적인 MMT와 마찬가지로 0점에서 5점까지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운동평가 후에 점수를 기록하고 아래 부분에 합산 점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T 등급을 받은 척수 분절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점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문 직장 검사는 따로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각평가와 운동평가 점수를 토대로 신경학적인 레벨을 정의하는 박스에서 1번과 2번, 3번은
구할 수 있습니다. 감각평가는 C2부터 꼬리 방향으로 라이트 터치와 핀프릭 테스트가 연속해서 2점씩 받는 마지막 척수 분절을 센소리 레벨로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고 계신 워크시트에서 오른쪽 센소리 레벨은 T2가 되겠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터치와 핀프릭 테스트 둘 다 연속해서 2점씩 받는 최하위 분절인 T2가 센소리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경학적인 레벨 1번의 T2, T2라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워크시트처럼 한쪽에 감각평가 점수가 모두 2점씩 올 인텍한 경우에는 센소리 레벨을 입력하는 곳에 라스트 인텍한 위치인 S4, 5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정상이다는 인텍의 약자인 INT를 기록하면 됩니다. 다음 워크시트에서 센소리 레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정지시킨 후에 센소리 레벨을 구해보시고 영상을 틀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워크시트의 센소리 레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구해보면 경추 2번부터 라이트 터치와 핀프릭 테스트 모두 2점씩 받고 있는 최하위 척수 분절인 T5가 센소리 레벨이 되겠고요. 왼쪽은 마찬가지로 2점의 최하위 분절인 T4가 센소리 레벨이 되겠습니다. 모터 레벨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키머슬이 2개 이상의 척수 분절로부터 신경 지배를 받고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워크시트에서 모터 레벨을 구해보면 오른쪽은 연속적으로 5점을 받고 있는 위치를 찾고요. 그 아래 척수 분절이 3점 이상이면 해당 척수 분절이 모터 레벨이 되고요. 만약 3점 미만인 0.1점, 2점이라면 5점을 받고 있는 마지막 척수 분절이 모터 레벨이 됩니다. 왼쪽도 보시면 연속해서 5점을 받고 있는 척수 분절을 찾고 그 아래 척수 분절이 3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왼쪽의 모터 레벨은 C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머슬이 없는 척수 분절에 대한 모터 레벨을 구하는 방법은 센소리 레벨을 따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나오는 예제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정지시키고 모터 레벨을 구한 다음 영상을 플레이해서 정답을 맞췄는지 확인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워크시트에서 모터 레벨을 구하면 오른쪽부터 5점을 받고 있는 척수 분절 아래에 척수 분절이 3점 이상이기 때문에 오른쪽 모터 레벨은 C6가 되겠고요. 왼쪽은 5점씩 연속적으로 받는 C6 아래의 척수 분절에서 또 3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왼쪽의 모터 레벨도 C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센소리 레벨과 모터 레벨을 구한 후에 3번 항목인 신경학적인 손상 레벨인 NLI를 구하면 됩니다. NLI는 흔히 우리가 척수 손상 환자분들의 레벨을 지칭할 때 쓰이는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SCI C5 손상 환자, C7 손상 환자라고 말할 때 쓰이는 C5나 C7과 같은 레벨을 의미합니다. NLI는 척수 손상으로부터 손상받지 않은 척수 분절의 제일 아래쪽 레벨로 정의되고 센서리와 모터 스코어가 마지막으로 모두 정상인 라스트 인텍 위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현재 워크시트에서 NLI를 구하면 센소리 레벨과 모터 레벨 중에서 최상위 분절인 C,
6가 NL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 계신 그림처럼 C6 이상의 척수는 손상을 받지 않았고요. C6 이하의 척수부터는 손상을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정지시키고 한번 NLI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워크시트의 NLI를 구해보면 우선 센소리 레벨과 모터 레벨을 구해야 합니다. 센소리 레벨을 먼저 구해보면 라이트 터치와 핀프릭 테스트 모두 2점씩 연속해서 받는 마지막 분절인 C3, 왼쪽도 마지막 분절인 C4가 센소리 레벨이 되겠습니다. 모터 레벨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키머슬이 없는 척수 분절의 경우 센소리 레벨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파악하셔야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환자의 경우 오른쪽 키머슬을 보면 C5에서 3점을 받고 있지만 C4나 3, 2에서 점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센소리 레벨을 따라가야 해서 센소리 레벨이 인텍한 부위는 키머슬도 5점씩 점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C4에서 점수가 인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C4에 대한 모터 스코어도 5점이 아닐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센소리 레벨을 따라서 C3가 모터 레벨이 되겠고요. 왼쪽을 보시면 C2, 3, 4가 센소리 레벨을 따라서 5점씩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마지막 그 다음 척수 분절이 3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C5가 모터 레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터 레벨을 기록해 보면 C3, C5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센소리 레벨과 모터 레벨 중 가장 위쪽 레벨인 C3가 NLI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ISNC SCI 평가 도구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샘플 케이스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Lately I've been feeling down.